여기 이제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문제를 푼다. 이것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고객 감동을 시키지 않고 살아남는 기업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그 CS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키는가 하는 것이 여러 그 캐치프레이즈에서 나타납니다. 뭐 신속하게 서비스하자, 뭐 친절하게 서비스하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있는데 제가 이 고객 감동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고객의 불평을 고맙게 여기자는 겁니다. 고객의 불평을 고맙게 여기자. 고객이 불평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고객이 지나치게 불평한다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객이 불평할 때 고객이 고맙습니다. 그런 불평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고객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판 붙으려고 불평을 했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고맙다고 나오니까 이게 뭐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태도, 자신이 말하는 불평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불평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신속히 노력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고객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으면 이제 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은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는 고객이 많은 기업이 바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객 감동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사 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노사가 서로의 불평을 고맙게 여긴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노사 문제가 있겠습니까? 노사가 뭐라고 불평하면 사용자가 너는 일도 제대로 하면서 뭔 불평만 많냐 이게 아니고 그런 불평이 있었냐 고맙다 알려줘서 우리 같이 좀 해결해 보자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회사가 노조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하면 노조가 뭐라고 합니까?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뭔 잔소리가 많으냐 이게 아니고 아이고 그런 불만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해결해 봅시다. 노조가 이렇게 나선다면 사용자가 얼마나 고맙고 그 노조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친구 관계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고객 감동의 방법을 우리 노사관계에 제대로만 적용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바로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단계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단계까지의 기업을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기업이다 하고 제가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말로 문제를 푸는 그런 멋진 기업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제 우리 노사관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도 더 멋지게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다면 더 훌륭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노사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사관계가 합리적이 되느냐 아니면 파괴적이 되느냐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은 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말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문제를 풀 때 노사 분쟁은 미리 예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풀기 위한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어떤 고객의 의견을 자주 조사해서 듣는다든지 또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서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있게 된다면 정말 멋진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이 방안이 제대로 노사가 적용하시고 이해하시게 된다면 아마 우리 노사관계는 정말 멋진 상호 신뢰심을 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4가지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점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사가 한 집안에 있는 호랑이 2마리처럼 딱 자기의 역할하면서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2마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 나간다면 말하자면 그 원자폭탄과 같은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친구관계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무엇이었죠? 바로 신뢰심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신뢰심을 갖기 위한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늘리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법, 그보다 더 좋은 말, 최고로 좋은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이것들을 서로 이해하시고 연습해 가신다면 아마 우리 노사관계가 훨씬 더 합리적이 되고 신뢰심이 강화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번 4강을 통해서 이런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에 관련된 우리 기업의,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액션 플랜들 각자 나름대로 준비해 보시고 그것을 잘 실천하심으로써 아주 멋진 회사가 되시고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시기를 빌면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